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. 진짜 미래가 없어요, 그냥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저자 타일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네. 해서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일론 머스크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타일러 씨가 집필한 책의 제목의 의미는 어떤 네, 네. 의미인지 궁금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, 모든 것이 이 지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. 우리가 숨 쉬는 거,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, 싫어하는 사람들,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, 맨날 싸우고 있는 정치와 경제 문제,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. 이거를 우리가 막대했다가는 다른 선택이 지금은 없거든요. 아예 없어요. 기술 개발을 시키고 있고 뭐 항상 뭐 사람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보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? 우리한텐 차 선택이 없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컨셉을 좀 잡았고요. 책에서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우리는 지금 지구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구절이었어요. 자,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돈으로 금액으로 매기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에서 받아오는 물, 받아오는 에너지, 쓰고 있는 뭐 나무와 땅, 석유 이런 지구가 만들어준 것들을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. 돈처럼 1년에 지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양이 있어요. 딱 정해져 있어요. 지구가 1년에 재생해주는 것보다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지구는 다른 게 없잖아요. 두 번째 지구는 없기 때문에 어디서 빌려오면 돼요? 미래에서 빌려오는 거예요. 내년 재생될 거를 앞당겨 쓰는 거예요. 이게 기후위기의 원인이에요. 우리가 항상 실제로 쓸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. 근데 그걸 누구한테 뺏어 쓰고 있느냐면 본인의 미래한테 뺏어 쓰고 있는 거예요.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네. 저는 버몬트라는 지역에서 왔어요. 그게 미국 동북부에 있는데 약간 자연 속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무섭다. 이게 큰일이다 하고 위기다 하고 저의 이 기반이 되어 있는 저와 연결되어 있는 이 환경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네 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제가 들었던 수업은 그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수업이었어요. 그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셨던 책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었어요.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씩 오르면 이렇게 된다. 2도씩 오르면 이렇게 된다. 이렇게 쭉 6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. 그냥 다 읽지는 못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막지 못하면 정말 끔찍하게 저의 미래가 망하는 거예요. 이 1도가 올라갔다는 거에 일반적으로 좀 체감이 안 되는데 어떤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네.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1도 오르면 일단은 그 빙하가 녹아가요. 그린랜드 거기 이제 빙하 엄청 크게 있잖아요. 그거 녹아가고 있고 그 속도가 한번 붙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. 보스턴 같은 도시는 이미 홍수를 원래 물에 잠기질 않았던 지역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파제 막 개발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네. 좀 이미 많이 시작된 거죠. 그래서 1도 오르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2도 오르고 그러면은 계속 빙하가 이렇게 녹고 그리고 산불이 조금 더 생기고 이게 더 가속화가 되고 그러면은 멈추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단계까지가 될 수가 있어요.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진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. 이거를 꿈까지 삼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? 그렇죠. 그게 뭐랄까요.
꿈을 그거밖에 꿀 수가 없게 된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만약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다, 어디서 은퇴하고 싶다 이런 거를 상상하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게 기후가 어떻게 바뀌지? 어디가 안전하지?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까? 하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 기후이기 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직접적으로 저의 미래, 저의 앞날을 결정하는 부분이니까요.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대한테는 큰 문제가 없겠지. 조금 네네. 그런 생각을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이게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미 시작됐고 이미 당하시는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된 건 뭔가 환경 관련된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사실은 환경 파괴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동물하고 박테리아 뭐 그런 기생충 벌레의 그 서식지 범위가 바뀌었어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병을 옮기는 동물하고 박테리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미 많이 가까워졌어요. 정치적으로도 이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시리아 전쟁 때 난민이 그 규모로 발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환경 때문이에요.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가뭄이 있었어요. 원래 공급받는 밀을 공급받지를 못하겠어요. 사상 막 최대 규모로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유럽 쪽, 미국 쪽 이상한 정책이 나오고 뭐 점점 비자가 끊기고 하고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고 거기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취업을 못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. 영향을 못 받고 있다?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이미 와 있어요. 이미 눈앞에 있어요. 그냥 못 볼 뿐이에요.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의 지구의 종착지는 어떻게 될지?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. 진짜 미래가 없어요. 그냥 기후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마실 수 있는 물,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, 지하 자원, 거주 지역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사람의 서식지가 바뀌게 되고 이런 정도가 되면은 갈등이 생겨요. 피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의 갈등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사람한테 와닿는 건 전쟁이고 난민이고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기근이 생겨서 다 아사해버리는 거 이런 상태들이 발생한다고요. 기후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거죠. 타일러 씨가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 실천하고 있으신 네. 부분들이 있을까요? 불 잘 끄고 나가세요 하고 물을 잘 아껴 쓰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요. 그거를 나 잘할 거야 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건 이걸로 답이 안 돼요. 이건 정말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.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이 환경 파괴를 많이 일으키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소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냥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제품에 환경 인증이 있는지 없는지.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패키징을 줄이고 그리고 뭐 재활용된 재료로 패키징을 만들거나 FSC라는 인증된 패키징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건을 위한 화장품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브랜드에서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. 소비자들도 인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분하고 제품을 좀 약간 따지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이 제품은 환경 파괴시키는 기업의 제품이다. 안 살래.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렇게 반응하잖아요. 그런 식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사회, 그런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. 소비자가 갑이에요.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. 타일러 씨가 바라는 미래상은 있을까요? 할 수 있는 만큼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러려고 별로 노력한 게 없어요. 솔직히 말하면. 크게 노력한 거 없어요. 코로나에 대응하려고 강력한 것만 상상해 보면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는데 기후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. 근데 아직 시간이 있다면 이런 대응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